대한민국에서 전기차가 판매되기 시작한 이후부터 소비자들이 전기차 구매 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항은 주행거리입니다. 설문조사 기간이나 조사 시기에 따라 각 사항의 비율은 달라지긴 하지만 여전히 주행거리가 가장 우선순위인데요. 최근 아이오닉5 롱레인지 후륜구동의 주행거리 발표 뒤 온라인상에서 뜨거운 설전이 벌어지는 것도 비슷한 맥락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기존 내연기관 차량과는 달리 왜 전기차는 구매를 고려하거나 신차를 평가할 때 주행 가는 거리를 가장 중요시하는지와 전기차를 2년 동안 운행해 본 뒤 주행 거리에 대해 달라진 저의 관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전기차 관련 행사를 열고 있는 EV 트렌드 코리아가 2018년부터 매년 조사한 결과 3년 동안 전기차 구입 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주행거리였습니다. 2018년에는 67%, 2019년에는 45%, 2020년에는 29%로 매년 비율은 낮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1회 충전 후 주행 가는 거리가 가장 많았으며 다른 조사기관의 결과에도 주행 가는 거리는 매년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기차의 주행거리는 차량의 운동 성능보다는 동일한 연료로 얼마나 더 많이 갈 수 있느냐를 의미하는 연비의 개념에 더 초점이 맞춰진 것인데요. 내연기관을 차량을 살 때도 물론 연비라는 측면이 많은 영향을 미치긴 하지만 모든 카테고리에 해당되는 요소는 아닙니다. 연비를 중요시하는 차종도 있지만 반대로 연비가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차종도 많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기차는 유독 주행거리라는 효율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는 것에는 크게 세 가지 요소를 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전기차를 경험해본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판매되고 있는 전기차 중 국산차로는 코나 일렉트릭, 수입차로는 테슬라 모델 3가 가장 많이 판매되었는데요. 이 두 차량이 판매된 지는 불과 5년이 채 되지도 않았습니다. 이는 곧 코나 일렉트릭이나 모델 3를 샀던 사람들 중 대부분이 여전히 지금도 차량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새롭게 판매되는 전기차의 대부분은 전기차를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산다는 것입니다. 저 역시도 지금 제 차가 생애 첫 전기차인데요. 초반에 이야기했던 설문조사와 마찬가지로 가장 중요시하게 여겼던 요소가 주행거리였습니다. 만약 코나 일렉트릭의 환경부 인증이 1회 충전 시 400km가 넘지 않았다면 저는 전기차를 구매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전기차를 경험해보지 못한 상태에서는 전기차는 충전이 오래 걸린다. 이는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는 것보다 불편하다. 고로 충전 횟수를 줄이는 것이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다라는 상식적인 추론을 바탕으로 서울, 부산을 갈 일이 1년 중에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못해도 한 번 충전으로 서울, 부산 정도는 갈 수 있는 수준 정도는 돼야 하지 않나? 라는 막연한 기준이 존재했던 것이죠. 하지만 전기차를 2년 가까이 타고 있는 지금은 생각이 많이 바뀐 상태인데요. 특히 충전에 대한 개념 자체가 전기차를 타기 전과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충전이 주유의 개념일 줄 알았는데 타다 보니 충전은 주차의 개념이었던 것이죠. 차를 세워놓는 것이 곧 주차이므로 오히려 차에 에너지를 채우기 위해 따로 주유소를 방문하는 것이 어색해지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집이나 회사에 완속 충전기가 갖춰져 있으신 분이라면 아마 더더욱 공감하시리라 생각되는데요. 저는 거주지에 충전기가 없지만 집 근처 자주 가는 식당 옆에 GS 칼텍스 충전소가 있어서 충전기를 결합해 놓고 밥을 먹고 오면 알아서 충전이 되어 있는 것이죠. 이처럼 충전을 주차의 개념으로 생각한다면 생활 패턴이나 방문하는 장소도 자연스럽게 충전 인프라가 갖춰진 곳을 찾게 되고 그런 생활이 반복되고 적응되면 배터리를 100%를 채워서 0%까지 썼을 때 얼마나 멀리 갈 수 있어야 한다는 개념 자체가 흐릿해지게 됩니다. 충전 횟수를 세는 것 자체가 무감각해지고 생활의 일부가 돼버리죠. 만약 전기차를 타고 있지만 충전은 곧 주유라는 개념이 지속되고 불편함만 느껴진다면 그분들에게는 현재의 배터리 기술이나 인프라 수준에서는 전기차가 맞지 않으신 겁니다. 오히려 같은 가격대에 더 크고 한 단계 높은 급의 하이브리드를 운영하시는 게 더 맞으실 수 있죠. 물론 각자의 생활 패턴이나 인프라의 환경은 다 다르기 때문에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도심 70, 고속도로 30이라는 통계적인 주행 패턴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범주에서는 전기차를 타면서 자신의 생활 패턴이 조금씩 바뀌어 간다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이런 변화는 전기차를 소유하고 지속적으로 타봐야 알 수 있기 때문에 내연기관을 소유한 생활 패턴에 익숙하거나 일반적인 차량 운영 관점에서 생애 첫 전기차를 사야 한다면 1회 충전 시 긴 주행거리가 무엇보다 중요할 수밖에 없죠.
전기차의 주행거리가 중요한 두 번째 이유도 이와 같은 맥락의 이야기인데요. 바로 충전 인프라의 방향성과 양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충전은 주유가 아니라 주차의 개념이 적용된다고 이야기했지만, 그렇다면 과연 주차와 충전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인프라가 충분한가라고 묻는다면 2021년 4월 현재 상태로는 매우 열악합니다. 특히 충전 인프라의 방향성 부분에서 문제점이 있는데요. 제 채널에서도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주행 환경이나 라이프 스타일에 맞게 충전기가 설치되고 인프라를 늘려나가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그 기준이 뒤죽박죽입니다. 배터리 소모량이 빠르고 충전 주기가 짧은 고속화 도로에서는 절대적으로 급속 충전기에 많은 보급이 필요합니다. 전기차 보급이 점점 더 늘어난다면 온전히 휴게소의 형태가 아닌 졸음 휴게소와 같은 곳에서도 충전을 할 수 있도록 급속 충전기에 많은 보급이 필요하죠. 하지만 도심 지역의 경우 충전은 곧 주차의 개념이기 때문에 급속 충전기 한 대를 배치할 수 있는 비용이라면 그것을 나눠서 완속 충전기를 여러 설치하는 것이 더더욱 필요합니다. 하지만 지금 주차 관련 법이나 인프라,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의 생각은 주차 공간과 에너지 충전 장소가 분리되어 있는 내연기관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주차와 충전이 동시에 이뤄지는 전기차들과의 충돌이 불가피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소개해드린 가로등 충전기처럼 도심 속 주차와 충전이 결합된 공간을 내연기관의 관점에서 보면 마치 전기차가 특권을 누리고 있는 것처럼 느끼고, 공동 거주지 내 충전구역을 할당하는 것이 못마땅할 수밖에 없죠. 또 주유의 개념으로 충전을 생각하다 보니 느린 충전보다 빠른 충전이 더 좋다고 판단하고 도심 내 완속 충전기보다 급속 충전기의 숫자를 늘리려고 애쓰게 됩니다. 이런 환경에서 전기차를 운영하려다 보니 충전 횟수를 최대한 줄이고 싶어하고, 그에 따른 일회 충전 주행거리가 넉넉할수록 좋다는 인식이 지배적으로 되는 것이죠. 내연기관을 살 때 기름 탱크가 몇 리터인지 따지는 것이 우선순위가 아닌 것은 기름을 넣을 수 있는 주유소 인프라가 전국 어디에서나 촘촘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전기차 역시 전기차에 적합한 인프라가 촘촘하게 사회 전반에 깔리게 되고, 충전에 대한 인식이 많은 사람들에게 일반적인 개념으로 확대된다면 일회 충전 주행거리에 대한 중요도는 점점 줄어들 수 있는 것이죠. 세 번째는 기회비용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전기차는 내연기관 차량과 다르게 대량의 배터리가 필요하게 됩니다. 현재의 기술력과 생산 효율로 밀어보면 배터리 생산 비용이 비싸다 보니 동급의 내연기관 차량과 비교했을 때는 적게는 1,000만원, 많게는 2,000만원 이상의 가격 차이가 생기게 되는데요. 결국 현재 상태에서 전기차를 타기 위해서는 같은 가격대의 내연기관 차량보다 다운그레이드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고, 포기를 해야 하는 부분도 분명히 발생하게 됩니다. 제 경우에도 코나 일렉트릭이라는 소형 SUV를 4,000만원에 샀지만 전기차를 포기했다면 그보다 더 급이 높은 그랜저나 산타페, 소렌토도 충분히 살 수 있는 금액입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전기차를 샀을 때 야, 그 돈이면 차라리 그보다 급이 높은 내연기관 차를 사겠다라는 말을 듣길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는 급이 높은 내연기관을 포기하고 살 만큼의 큰 메리트가 있어야 하며, 전기차가 줄 수 있는 중요한 메리트는 적은 유지 보수 비용과 뛰어난 효율성인 것입니다. 나 같으면 4,000만원에 그랜저를 사겠다, 혹은 코나 휘발유를 사고 남는 돈으로 기름값을 하겠다는 사람들에게 만원이면 450km는 충분히 타는데요? 라고 이야기해주면 전기차를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충전료는 해가 갈수록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전기차는 효율성이 더더욱 강조되어야 하므로 차종을 불문하고 배터리 용량 대비 주행거리가 길수록 인기가 있고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이유 때문인지 전기차는 분명 차급이 다르고 가격대도 너무나 차이가 남에도 불구하고 주행거리라는 절대적인 잣대로 평가되는 이례적인 현상을 만들게 됩니다. 벤츠의 EQC나 제기어 아이페이스 같은 1억 원이 넘는 차량들이 5천만 원대인 코나 일렉트릭과 비교를 당하면서 주행거리가 짧다고 외면을 받는 상황을 단적인 예로 들 수 있죠. 이런 상황은 비슷한 가격대의 전기차들이 출시되면서 더더욱 견고해지는데요. 가격대가 비슷한 전기차라면 효율, 즉 주행거리가 긴 전기차가 더 기술적으로 우월해 보이는 상황이 연출되는 것입니다. 테슬라 모델3 롱레인지가 496km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비슷한 가격대로 출시된 전기차의 인증 주행거리가 그보다 짧게 되면 온라인에서 뜨거운 설전들을 벌이게 될 떡밥을 제공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또 내연기관보다 가격이 높다라는 것은 곧 전기차를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세컨카의 개념보다는 메인카의 개념으로 구입을 고려하기 때문에 비슷한 가격대의 내연기관 차량들이 제공하는 많은 요소들을 커버해야만 하고, 그중 주유소만 있으면 단거리는 물론 중장거리까지 커버되는 내연기관의 이점을 고려하면 긴 주행거리를 원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가격 대비 긴 주행거리를 선호하고 우선시하는 현상은 전기차와 인프라 보급이 일정 이상 확대되기 전까지는 지속되리라 판단됩니다. 앞서 소개한 조사 자료처럼 차종이 다양화되고 생산 비용이 저렴해지고 기술력이 증가되면서 그 비율은 점점 낮아지겠지만 짧게는 5년, 길게는 10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차량 관련 인식이나 인프라는 절대적으로 다수의 초점에 맞춰지는 것이 당연한 현상이고, 그 다수를 전기차가 차지하기 전까지는 생각보다 꽤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희망적인 것은 영국이나 미국 업체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면 한 번 전기차를 타본 사람이 전기차를 다시 선택할 확률이 90% 이상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곧 전기차는 안 타봐서 그렇지 일단 타보면 내연기관이 줄 수 없는 또 다른 개념의 메리트가 있고,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해가 갈수록 점점 늘어난다면 공감대 형성과 확대는 수월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주행거리에 대한 소비자들의 갈증은 곧 차를 개발하는 제조사들에게도 중요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더 좋은 효율을 가진 전기차의 발전과 확대에 있어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도 소중한 시간 투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